시청자 여러분, 태안화력 발전소의 고 김영균 씨 기억하십니까? 김영균 씨의 어머니가 오늘 국회를 찾아서 제2의 김영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루빨리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먼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났을 때 나눈 얘기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업장인 줄 알았더라면 자식을 누가 거기다 보내겠습니까? 어머님이 그날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안을 이제 개정을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저희 이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정부하고도 이제 그동안 쭉 협의를 해왔는데 26일 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빨리 그런 법을 개정을 통해 가지고 아드님의 뜻이, 아드님의 죽음의 의미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라 기업이라면 시청이나 동사무소처럼까지는 안 되더라도 현장이니까 그래도 어느 기업보다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내가 저런 데를 믿고 보냈구나. 조금이라도 더 애한테 관심을 두고 말 더 시켜서 알았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자책감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법안 제대로 된 법안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 또 죽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기 싫습니다.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간절한 호소에 정치권이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임광기 SBS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균 씨 어머니가 지난 주말에 집회에서는 청와대 앞까지 행진도 했었고 말이죠. 예. 상당히 적극적으로 아들은 잃었지만 또 다른 김영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책임감을 상당히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보완책이 있지 않으면 제2의 김영균, 그러니까 자기 아들처럼 또 이렇게 비명에 가는 젊은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오늘 아침 일찌감치 국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의당을 찾아서 만나서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정미 대표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방금 전에 만났던 화면이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이어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균 비대위원장, 이렇게 차례대로 만나서 같은 취지의 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빨리 이른바 김용균법을 국회 각 당들이 합의해서 국회에서 법을 입법화해달라 하는 것들을 간절히 당부를 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가능한 빨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에게 이번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이라고 분명하게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제2, 제3의 김용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12월만큼은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말 죽을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내가 몰랐던 세상이구나. 사회의 어두운 면을 많이 알게 됐어요. 돈과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나라. 우리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인권도 무시되고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게끔 그렇게 나라가 법을 정해져 있고, 이거는 우리는 왜 사람이 아닌가요?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용균이를 다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들 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용균이를 다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이른바 고 김영균법, 이렇게 고 김영균 씨의 이름이 붙은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 이런 호소겠죠? 예, 뭐 쉽지 않을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서 가정주부로 살던 분이 아들의 죽음을 보고 저런 이야기를 국회에 와서 정당 대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거리에 나앉아서 그 시위대와 함께 하는 것, 갑자기 그 삶 자체가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바뀌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 엄청난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또 저렇게 움직이는 부분을 보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에 윤창호법이 이제 생겼고, 윤창호 씨의 어이없는 죽음에 친구들 10명이 아주 그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면서 윤창호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김용균법이 어머니가 저렇게 헌신적으로 나서서,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의 엄청난 부담감을 참아내면서 자유롭게 그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을 터인데, 더듬거리면서도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정말 대한민국 어머니의 일반적인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하청업체에서 어떤 저런 재난사고가 있었을 때 이제는 원청업체에게 근본적인 책임을 묻자, 이런 내용의 법안인데, 생각만큼 과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까, 좀 진통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우선 저 김용균 씨의 저 억울한 죽음 앞에서 이제 온 국민이 다 애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른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당 대표를 만났습니다만 또 논의 현장에 들어가면 또 정쟁으로 지금 일삼고 있으면서 지금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 쟁점을 보면은 정부 안에서 내놓은 전면적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당 쪽에서는 이게 좀 과잉 입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너무 지나치게 법이 그 제한적인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그 기업의 자유에 좀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로 지금 반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지금 자기들 스스로가 이 산업안전보건법 논의를 놓고 정쟁을 하기보다는 저렇게 애타게 호소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해서라도 합의 가능한 선에서 빨리 도출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걸 계속 밀어버리면 이 문제가 시작된 게 뭐였습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 현장의 제일 목표를 하청업자에게, 도급업자에게 넘겨서 안전의 외주화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그것은 책임의 외주화거든요. 져야 될 책임을 외주한 건데, 저는 정치판이 똑같이 지금 정치를 외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이 만나서 저 호소를 다 듣고 빨리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그게 해야 되는 게 정치의 책무인데, 정치가 오히려 그걸 외주화시켜서 나몰라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치가 외주화되고 결국 또 정치적 책임도 외주화시키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의 저런 모습보다는 임시국회 12월 달에 지금 연말 오기 전에 새로 문을 열었는데, 만약 저거 하나 합의를 못하고 만약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정치권이 무슨 할 말을 국민들한테 얼굴을 내밀겠습니까?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빨리 합의를 해주길 바랍니다. 김의식 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좀 위험의 외주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바로잡자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 바로잡는 책임이 국회에 떠넘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정치의 외주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만났을 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에게 어떤 얘기했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이전에 또 12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 또 이렇게 묻혀진다면 또 다른 피해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처참한지, 그런 아픔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국회 안에서 조금 서로 입장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전체를 전면 개정하자, 아니면은 법 자체를 두고 그 중에서 필요한 조항만 개정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입장이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아마 기본적인 입장은
같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뭐 위로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식을 잃으셨는데. 저한테 위로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위로가 안 됩니다. 정말 위로는 이 사회가 제대로 바뀌어서 그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 목숨 지키는 게 저한테 정말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십시오. 예, 말로 하는 위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사흘 뒤입니다. 네. 사흘 뒤 27일 본회의에서 과연 고 김영균 씨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겁니까? 자, 일단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거나 만들려고 하면은 본회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인데 거기에 또 소위원회에서 고용노동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를 해서 합의가 되고 그러고 나서도 또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치고 법사위 거치고 그리고 나서 본회의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 24일이고 내일은 성탄절이라 휴일이고요. 그 다음 날인 26일과 27일 이렇게 되면은 본회의가 모두 끝나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다급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서 쟁점이었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야가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이 돼가지고 30분 만에 정회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견을 좁혀보기 위해서 간사회의를 계속 속개를 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각 당으로 돌아가서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오후 4시에 다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다시 열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거기에서도 얼마나 좁혀질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거와 별건인 김태우 전 수사관의 문제를 가지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나와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민생 법안들, 유치원 3법이라든가 김영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꼬일 대로 꼬여가는 형국이어서 과연 올해 내에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이른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 김영균 씨 관련 법안도 윤창호 법안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빨리 처리를 원하고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그런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법안인 만큼 이 부분만큼은 자유한국당에서 조금 전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법 전체를 바꾸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법의 한 부분이라도 핵심적인 부분이라도 바꾸는 그런 합의를 여야가 좀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전에 양무석 이사장님 말씀 듣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80년대 하면은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또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 고 박정기 씨 이런 분들이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독재 권력에 의해서 자식을 잃고 생태 같은 자식을 잃고 갑자기 투사가 됩니다. 나와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3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제는 저런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 노동자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어떤 제도 이런 탓에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자식을 둔 평범한 어머님, 평범한 친구들이 사회 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민가협의 그 회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이었었고 그 30년을 딛고 넘어서 세월호 육아역 그렇죠. 그 협의회가 지난 수년 동안 지금도 강화문에서 천막에서 그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다시 윤창호의 친구들이 또 사회를 향해서 발언을 하면서 또 청년들까지 이야기하게 되고 또 어머니 이제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나왔는데요. 제 옆에서 쳐다보면 그 참 목이 메이는데 이야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매일같이 방송에도 카메라 앞에 앉으면 온몸이 긴장이 되고 그 떨리고 침 꼴딱꼴딱 그 삼키고 침 삼키는 타이밍 놓치고 호흡하는 타이밍 놓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거리에서 시위하고 방송에 나와서 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대표들 지금 3명을 만났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4명을 만났네. 이해찬 당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 이 4분을 만났는데 한국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당대표 4명을 만나서 저는 이야기를 그때 내용이 달리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묻어있는 저 피 맺힌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김건식 교수가 정치의 외주화라 했는데 차라리 정치의 외주화를 해서라도 저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못하겠다 하면 전문가들이 하게 해줘라. 두 번째, 시간이 없다고 이제 했던 부분들은요. 상임위, 소위 상임위, 법사위 그 본회 이렇게 안 가도 원내대표끼리 합의하면 국회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거든요. 저렇게 문제를 좀 풀어라. 제발 이 부분을 가지고 생명의 문제잖아요. 예. 이게 정쟁과 연계를 시킨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국민적 정서상 맞지 않다.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치원 3법처럼 그렇게 시간 끌어서 뒤로 빼지 말고 이 문제는 단호하게 좀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에서 이미 2년 전에 관련 법안들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 심사를 했어요. 그럼요. 충분히 법안 내용이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각 당의 입장도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안에 담아야 될 내용은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안전 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치중을 해서 강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설비, 그다음에 보호 장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청의 사업주가 책임을 더 강화하자는 거거든요. 여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원청의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서부화력발전이라는 공공기관의 사업장 책임자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부 외주를 주니까 자기는 나 몰라라도 책임을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분들이 저런 안타까움을 당했을 때 보상을 최대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의 최대와 처우의 최대화거든요. 그래서 저런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처우를 개선해 준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만약에 불의의 사건이 생기면 훨씬 더 보상을 해주는 이런 간단한 원리 원칙에서 하면 여야가 합의할 게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하도급 방지를 하는 제한 영역에 지금까지는 수은과 납이라고는 중급성 영역만 지금 하도급을 못하게 지금 법으로 막아놨는데 이번에 저런 식의 이제 화력 발전과 같은 위험한 장소도 하도급을 금지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른바 재계를 좀 대변하는 한국당에서는 기업의 자유에 대한 지나치 침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소소한 의견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의견 차이는 사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부분이 사실은 경제민주화라고 아까 말씀하신 박종철 아버님이나 이한열 여사 어머님 같은 부분은 사실은 정치적 민주화의 시기였잖아요. 지금 경제민주화란 말이죠. 경제민주화는 성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기득권 정규직하고 성 밖에 무수히 노력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라는 이 사람들 사이에 사실 갈등입니다.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을 지금 저 위험의 예주화는 뭐냐면 서부 화력발전이라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노조가 힘을 합쳐가지고 위험을 자꾸 하도급 업체에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그 책임을 다 감당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노조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반드시 안전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책임을 감당해내야지 그걸 왜 자꾸 남 하도급 업체에 넘깁니까? 저는 구역 스크린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노조의 기득권 문제도 이번에 좀 따끔하게 좀 문제제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 문제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서부발전의 공기업 노조가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서도 어떤 입장을 좀 표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7일 본회의까지는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내일 성탄절이 휴일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들에게는 휴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좀 섭섭한 말일 수는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27일까지는 좀 서둘러서 좀 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